이제 경희대입니다. 네, 경희대는 이제 주요 변경 사항들을 보시면 이제 일단 모집 단위도 조금 많이 바뀌었고요. 광역 단위의 모집 신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경희대는 전부 다 이제 모집 단위가 다 틀렸어요. 다 학과별 모집 단위로 뽑았었는데 올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학부제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요즘 학부제라는 말보다는 광역단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사회과학 광역이라고 해서 정경, 호텔, 생활과학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ICT 광역, 전자정보하고 소프트웨어, 생명과학 광역에서 생명과학대학에서 20명. 그래서 요 광역 단위가 아무튼 신설되면서 인원이 100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잘 눈여겨봐야 된다. 특히 광역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희망 전공을 표시할 수 있고 진로 탐색 후에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성적이 1점 이상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꽤 인기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경희대에서 좀 주목해서 볼만한 인기 학과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희대의 정시 성적을 끌어올려 줄 거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문하고 자연 계열의 분할 모집 학과 중에서 인문 계열 모집 단위 수능 반영 영역을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희대가 요 수능 반영 비율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당 모집에서 지리학과, 한의학과, 간호학과, 건축학과, 인문 계열. 얘네는 수학을 무조건 확통만 봐야 돼. 이게 선택을 해놨어. 이게 강제 지정인 거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확통도 된다가 아니라 확통만 된다야? 확통만 봐야 되고 탐구도 사탐만 봐야 돼. 그 얘기가 뭐냐면 자연 계열에도 들어오지 말라. 이거는 침공하지 말라는 소리네. 그렇지. 지리학과, 한의학과, 간호학과, 건축학과, 인문계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연 계열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자연 계열에도 자연 계열로 들어와. 왜 인문계열로 자꾸 들어오려고 해? 어떻게 보면 좀 인문계 친화적이다? 뭐 그렇게 아니면 인문계 중에서 조금 잘하는 애들 상위권 그냥 뽑혔다는 소리 같은데요. 활동 잘하고 사탐으로 열심히 한 애들 니네도 고생했다. 그러면 우리 학교 와라. 요렇게 의미라고, 요게 아무래도 주목도가 높은 건 한의계가 여기 있네요. 한의학과 인문계열은 전형적인 진짜 인문학과 출신 애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거의 한의학과의 끝판왕이죠. 그러네. 경희대 한의학과가 자기네가 얘기한 거죠. 우리가 원탑이다. 우리가 넘버원이니까 인문계 넘버원들 다 모여라. 그러니까 완전 여기 진짜 인문계 넘버원들 다 집합하겠는데? 굉장히 경쟁이 셉니다. 자, 가군하고 나군의 분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캠하고 이제 국제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다시피, 서울캠도 가나군, 그리고 국제캠도 가나군 이루어져 있어요. 다만, 오늘은 이제 서울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보셨을 때, 메인은 서울캠이에요. 왜냐면, 나군에는 이 의학계열 학과를 빼면 그냥 다 예체능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즉 나군에서 너 점수 돼? 서울대 쓰지 마. 이거죠. 서울대 왜 써? 우리 써. 여기서는 딱 딜을 하는 거죠. 서울대 쓸 거야? 그럼 우리 못 써.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한의학과 인문이 가군에 있다. 나군에 서울대 쓰고. 그치. 가군에서 연고대 안 써. 나 한의대 쓸 거야. 원래 이런 시나리오 애들이 짜는 건데 여기는 그게 안 돼. 가군에서 연고대 쓰냐? 쓰고. 그리고 나군에서 너 서울대 쓸래? 우리 쓸래? 아니면 우리 한의대 인문계열 쓸 거야. 둘 다 쓰고 폭망할 거야? 아니면 한의대 인문계열로 개탈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애들이 다 가군의 중앙대 경영을 쓰는 거지. 그렇지. 여기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가군의 모든 과들이 다 몰려 있어요. 가군의 모든 과들이 다 몰려 있다. 국제캠은 반대로 나군에 이제 좀 주로 학과들이 다 몰려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능력 시험 반영 영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에 따라서 반영비리 다 틀린 거예요. 복잡하네요. 그건 복잡하죠. 그래서 다 설명할 건 아니고 다만 특징적으로 본다면 중앙대하고는 조금 노선이 틀려요. 수학에 대한 반영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단은 인문계열은 수학에 대한 반영비율이 25%. 아까 중앙대 40%에서 40%. 네. 그죠? 그리고
사회계열이 꽤 높은 편에 속하는 데서 35%면은, 중앙대보다는 아무튼 5%에서 10% 정도가 떨어지는 거죠. 자연계열도 35%예요. 오히려 탐구에 대한 반영비를 훨씬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의외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이제 국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앙대하고 경희대가 같은 선상에 있다고는 하지만 수능 반영 비율이라고 하는 걸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색깔이 틀리죠. 여기는 영어도 가산점이 아니라 그냥 15%를 반영을 해버리네요. 네, 15%면 굉장히 크고,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등급 간의 간격 점수 차이를 굉장히 많이 벌이려고 있어요. 1, 2등급 사이가 4점인데, 네. 1에서 3등급 사이가 12점이에요. 그러면 2에서 3등급 사이가 무려 지금 8점이라는 점수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아까 중앙대 같은 경우는 1, 2등급이 뭐 2점. 그렇죠. 네, 1에서 3등급이 뭐 5점이었어요. 물론 꽤 큰 점수를 하지만 여기는 이 점수가 영역 비율 기준에서 15%가 그냥 일괄로 들어가. 훨씬 크죠. 즉, 중앙대는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국어냐, 탐구냐를 잘하냐에 따라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경희대는 어떤 특정 과목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결정되는 게 아닐 수 있다. 여기는 골고루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 그러면 최소 경희대는 무조건 영어는 2등급 이내에 들어와야지만 일단 안정적이다. 물론 3등급이 붙을 수도 있지만 2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서울캠은 최소 안정적이다. 이렇게 따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앙대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경희대는 조금 더 골고루 어느 정도 점수를 잘 만들어내는 애들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물론 거기서 한두 과목 정도가 확실하게 본인의 시그니처처럼 갖고 있으면 더 유리하겠죠.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띈다. 대신 수학에 대한 좀 부담이 조금 덜할 수 있다. 특히 인문계열 기준에서는 많이 완화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그 느낌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에 이제 어디가 입시 결과를 보시면 학과들을 쭉 리스트를 나열해 놨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서울캠하고 이제 국제캠하고를 다 합쳐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국제캠이 분교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무슨 캠퍼스 하면은 다 그냥 분교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예, 고려대 세종 캠퍼스는 정확하게 분교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학과들을, 동일한 학과들을 서울도 갖고 있고, 이 캠퍼스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중앙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균관대와 똑같은 거예요. 성균관대가 자연계열은 전부 수원에 있어요. 서울에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학과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성대는 무슨 캠이라는 버전이 없이 그냥 성대잖아요. 단지 지리적으로 서울이냐 수원이냐잖아요. 얘네 똑같아요. 다만 그냥 캠퍼스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성캠이다 어디 캠이라고 예전엔 그렇게 지었는데 다만 그러니까 이름도 계속 뭐 다빈치 캠이다 국제캠이다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교가 아니니까 지금 이게 국제캠인데도 불구하고 입결에서 수능 입결 점수가 100분의 기준이는데 88이에요. 87이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서울캠은 9자 아니면 8구자라고 보면 되고, 그나마 그 국제캠이 조금 그 낮은 뭐 85, 86, 뭐 87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2등급과 3등급의 간격은 존재하겠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꽤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양대 에리카하고 틀린 거예요. 한양대 에리카는 말 그대로 분교잖아요. 근데 얘네는 분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 기준 했을 때 꽤 높다. 그래도 서울캠에 있는 구자가 보이는 숫자들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중대보다 좀 낮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나고는 말씀드렸지만 예체능하고 저 의학계열 빼면 전부 다 국제캠이에요. 그럼 여기는 국제캠들 보세요. 88, 89, 87.7 막 이래요. 한이라는 곳이죠. 우리 아까 고민했던 거. 한일의 인문계열 지금 보시면 여기 세 번째 나와 있죠. 자, 97.5입니다. 100분. 이게 문과 원탑들이 쓸 수밖에 없다. 100분에 97.5면 서울대 들어가나요? 100분에 90.5면 네. 서울대 경영학과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진짜. 아니, 왜냐면 그냥 우리가 자연이냐 인문이냐 빼고 97.5면 의대 써야 되는 점수잖아. 그렇지.
어마어마한 점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울대를 선택할래? 우리 학교를 선택할래? 경희대, 한의대를 한의학과를 선택할래? 수도권으로 주는 거야, 문과 애들에게. 그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연계열이라고 해서 뭐 무시하면 되냐? 경희대입니다. 탑 10이에요. 네, 그럼요. 예. 여기 보시면 의예과 98.8, 한의예과 자연 90.2, 치의예과 96.8, 약학과가 그나마 좀 낮다고 하는데 94.3이에요. 굉장히 높은 과다.